100%다 공개하는,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제가 더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만이 하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이건 또 저만의 팁인데, Hello， 各位粉丝们，大家好，我是你们的汉语绘画老师吕吕。我从开通账号到现在一直上传在中国旅游的视频。这个是因为在韩国学习中文的学生们相比之下都对绘画没有自信，但这个是非常正常的事儿，所以希望让大家知道去中国旅游的时候呢，用我们所学的内容是完全没有问题的。还想告诉大家，在旅游过程中所说的内容句子都是非常简单，不用说的那么复杂。我看了有人给我的留言，想看我说长一点的汉语，所以呢，今天我想跟大家分享一下我怎么样学习中文和学习中文方面的历程。我从小时候就对汉语感兴趣，所以一个人去天津留过学。但已经过了20多年，一定会有人说，因为你小时候去过中国，所以说得好。但是在留学之前呢，我对汉语完全就是零基础，然后直接去了中国，所以根本没有什么大收获。那我在学习中文的历程中，提高最快、最大的期间都是在韩国学习的。我回国后一直在尝试各种各样的学习方法，最后终于找到了适合自己的学习方法。直到现在，我每天也在学习中文呢，因为学外语没有终点嘛。大家都知道吗？中国人常说的一句俗语，学到老，活到老。所以今天给大家分享一下我怎么样学习中文，告诉你们我的方法。那开始了。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발품을 또 많이 팔아봐야 되는 작업이에요. 오로지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 방법에 있어서는 100%다 공개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공부 방법을 머리에 담고 학습하는 인풋 과정과 그리고 인풋한 것들을 말하는 아웃풋,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 중국어 회화 단계를 좀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초보, 입문부터 기초, 초급, 초중급, 중급, 고급 이렇게요.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왕초보 단계는 독학을 하라고 추천하진 않아요. 특히 음성 파일을 듣지 않는 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공부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발음을 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친구도 괜찮고요. 학원도 좋고요. 이제 여건만 되신다면 1대1로 이렇게 지도를 받는 게 왕초보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이 왕초보에서 기초, 이 발음부터 명확히 잘 잡아 가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중국어로 공부한지라 그때는 몰랐는데 내 발음이 잘못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교정을 다 했거든요. 교재를 하나 선정하신 다음에 정석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는 걸 추천해요. 어휘량을 키우면서 차근차근,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이 기초 단계에서는요, 좀 목표를 HSK 4급까지는 꼭 도전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화를 공부하는데 왜 HSK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어 자격증을 통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어휘부터 잡아가면서 굵직한 뼈대, 문법들을 같이 잡아가는 이런 기초를 탄탄히 하는 과정들이 HSK 4급 정도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까지를 중국어 초급 단계라고 볼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 초급에서 초중급, 중급 정도 단계 때문인데요.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공부하면서 고민도 가장 많을 거고, 이렇게 디가오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단계거든요. 또 여기 이 단계 특징이 뭐냐면 듣기랑 독해 이런 능력은 좋아요. 하지만 말하는 게 좀 약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단계예요. 근데 또 어느 정도 해가지고 중국어를 놓기도 애매한 단계고요. 정치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고민이 많아서 그런가? 솔직히 중국어를 공부하는 시간도 그닥 길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중국어 회화를 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효과적인 인풋 방법 4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마음을 비워라.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갑자기 학습 방법을 앞두고 마음부터 바꾸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외국인이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한다라는 건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100%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제가 만난 학습자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완벽주의가 너무 많아요. 제 예전 모습이기도 하고요. 약간 이런 거 있죠. 선생님, 저는 많은 거 안 바래요. 그냥 중국인이랑 대화했을 때 한국인인 거 티가 안 나면 좋겠어요. 중국인처럼만 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완벽주의예요. 특히 이 단계에서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티가 나면 좀 어떠지? 회화라는 건 그 나라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이게 가장 회화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게 1차라는 거죠. 나머지 이제 티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은 2차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단어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언제 다 단어를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보기엔 너무나 완벽주의예요. 사실 우리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어 모든 단어를 다 안다고 말할 순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배워가는 거죠. 아까도 제가 중국어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学习外语没有终点.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그냥 평생 공부, 평생 학습, 끝이 없다. 그냥 마음을 비워라. 완벽주의를 버려라. 저도 이제 교육자지만은 중국어를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또 저만의 팁인데 저는 제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줘요. 꾸준히 공부를 하니까 꾸준히 성장하는 거잖아요. 한 달이 지나면 지금보단 나아져 있을 것 같아. 너무 설레고 대견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도 계속 오르는 거예요. 결국 완벽주의를 버려야 한다. 그 다음 2번째,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라. 평소에 중국어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는 나만의 단어장에 저는 꼭 적어놔요. 이거는 뭐 수기 노트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메모장도 핸드폰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자기 전에나 혹은 뭐 이동 시간에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 탈 때 와이파이도 안 되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단어 공부하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의 단어장에 절대 단어만 쓰지 말고 해당하는 동사, 짝꿍 동사나 문장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단어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단어장 시중에 파는 그 책도 보시면은 단어가 적혀 있고 밑에 예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불, 호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호어, 깜지를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불과 짝꿍으로 잘 쓸 수 있는 동사. 예를 들어 불이 나다. 불이 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着火. 또 문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실수로 불이 났어. 不小心着火了. 이렇게요. 단어, 구, 문장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나만의 단어장에는 단어 외에 옆에 문장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문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보통 이제 그냥 불, 호, 물, 쇠 이런 식으로 딱딱딱 공부를 하면요. 말을 할 때 해당하는 동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가성비 있고 실력을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요. 단어 외 문장을 꼭 같이 나만의 단어장에 정리해 놓고 계속 보자. 자, 그 다음 3번째. 혼자 상황극을 만들어서 입으로 계속 뱉어라. 여러분, 회화는요, 그들과 대면해서 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입으로 뱉어보셔야 돼요. 눈으로만 보고 글로만, 손으로만 쓰는 공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로 공부하셔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재 내에 있는 음성을 꼭 들어보시고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따라 말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본문 주제가 你最近怎么样?我最近很好. 你呢?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你最近怎么样?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그 상황처럼 한번 대입을 해서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요. 你好,你好,你最近怎么样? 我最近很好,你呢? 이런 식으로요. 이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실전에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지금 말한 대로 나가거든요. 중국인들은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요. 또 드라마도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드라마도 많이 공부하시니까 오늘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到底怎么回事?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到底怎么回事?到底怎么回事?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처럼 到底怎么回事?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옛날에 어떤 예능에서 연예인분이 나와서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교재 내에 있는 음성을 듣고 그 말투랑 그 속도, 억양을 그냥 복붙을 했대요. 흉내를 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진짜 쉽지 않아요. 이거를 습관 들이기까지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나만의 회화 문장을 만들어라 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처해 환경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내가 많이 평소에 쓰는 말이 무엇인지 평소에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중국어로 바꾸고 말해보는 연습. 예를 들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영화는 너무 감동적인 영화더라. 2번은 못 봐. 중국어를 어떻게 할까요? 那部电影呢很感人的电影不敢看第二遍.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이거 쉬운 말 같은데 왜 나는 말 못하지? 우리는 이럴 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중국어 성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쉬운 말을 중국어로 못했을 때 더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나는 이 말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하지? 이 문장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 한 공부 중에 가장 유익한 회화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니까 제가 더 팁을 드릴게요. 공부 좀 도구들을 설명을 해볼게요. 좀 처음 시작하는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중국인이랑 대면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리액션, 맞장구예요. 너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잘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뻘쭘하고 어색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인스타그램에도 맞장구 표현 시리즈를 한번 싹 올렸었어요. 인기도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또 우리 보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 이걸 모아놨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문장 바로 가볼까요? 우리 대화하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现在已经这个时间了吗?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를 활용하세요. 제가 제 학생분들께 다 추천하는 게 뭐냐면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 아시나요? 이 SNS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로 공부를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꼭 책상에 앉아서만이 하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또 좋아하는 주제로 하나하나 이렇게 포스팅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스팅만 공부하셔도 돼요. 거기서 어떤 새로운 단어가 있고 어떻게 문장으로 말을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만약에 좀 공부한 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 역시도 제 네이버 블로그에 카테고리로 SNS로 공부하는 중국어 해서 다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도 제 거 한 김에 좀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도 그래요. 이제 여행 표현들도 있지만은 중국 현지에서 쓸 수 있는 실생활 표현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또 이미 잘 아시죠? 실생활 표현들, 영상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도움이 되었다 메시지 많이 주십니다. 이 외에도 또 이번에 새롭게 회화 수업도 열 텐데요. 온라인 수업도 되시면 같이 참석을 하고요. 너무 이렇게 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제 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중국 영화, 드라마, 사극 제외하고요. 유튜브에 콘텐츠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쉐도잉이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쉐도잉도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쉐도잉의 도움이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드라마 내에 100문장을 외웠어도 이 100문장이 내가 실생활에 쓰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100문장이 나와도 이 100문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거를 쭉 보면서 내가 평소에 하는 내 말이다
하는 그 문장만 3분의 1만 뽑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개 정도 되겠죠? 그것만 주구장창 나만의 단어장에 놓고 외우는 거예요. 말해보는 연습도 해보고요. 그게 진짜 도움이 가장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공부를 하셔도 조금 더 지혜롭고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방법은 제가 실제로도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모든 평소의 노력과 관심들이 결국엔 다 인풋인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외국어 공부라는 건 내 생각대로 이제 내 입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남이 공부해 줄 수는 없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인풋을 했다면 아웃풋은 어떻게 할까요? 아웃풋은 너무 간단해요. 인풋한 것들을 써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풋을 공부하시는 걸 즐기시다가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어떤 거와 같냐면 등산하는 방법만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 가지도 않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이 중국어, 이 외국어 실력이라는 건 내가 인풋한 것과 말로 나가는 아웃풋이 함께 결합됐을 때 내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 작업을 통해서요, 내가 인풋한 것들을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식 중국어를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 아웃풋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그냥 옆에 중국 지인한테 써보자. 근데 아마 대다수 분들은 옆에 중국 지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선생님, 저는 낯가려서 상관없어요. 어디서 만드냐? 여러분, 혹시 전화 중국어 아시나요? 이 전화 중국어 정말 추천해요. 많이 비싸지도 않고요. 또 어딜 가야 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편해요. 주 한 2, 3회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횟수를 정하셔서 많은 시간 안 해도 되거든요. 10분에서 15분 각자에 맞게 세팅을 하셔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중국 원어민과요. 중요한 건 프리토킹을 신청하시면 돼요. 이 전화 중국어가 업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나와 선생님 간의 1:1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인풋으로 공부한 것들을 반드시 이 원어민과 말해보고 점검받는 거, 또 교정받고 필요한 표현을 공부하는 거. 제가 이 방법을 우리 그룹 수업하는 학생분들께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추천을 해드렸고, 또 이제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실제로 실천하시고 도움 많이 받고 있다, 실력이 성장하고 있다, 이게 진짜 나의 공부 방법이 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분 많거든요.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이렇게 저의 방법은 다 끝이에요. 효과적인 인풋과 아웃풋.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결국 외국어 공부는 욕심 버리고 꾸준히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 평생 공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한 몇 년 정도는 더 해야 중국어를 잘한다라고 느낄까? 10년이 지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을 해요. 언어 공부라는 건 여러분 진짜 그 나라의 문화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그런 큰 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또 그 문화에 맞춰서 신주어도 계속 생겨요. 끝이 없는 거예요. 또 특히 중국어 여러분 다 아시죠? 땅이 또 워낙 넓어가지고 북방과 남방 쓰는 표현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문화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말도 다르고 뭐 자기들끼리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 정말 많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엄청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도 언어는 안 하는 순간 퇴보가 또 빨라요. 안 한다고 정체가 아니라 그냥 퇴보인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리고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는 거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여러분들께 메시지 좀 전달해 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好，大家怎么样？学外语其实真的不容易的。也没有什么捷径，而且学外语呢，进步很慢，退步很快，对不对？只有一直学，一直学，快不快这个不重要。其实能抽出时间学外语，本来就挺厉害的了。还有啊，我觉得学外语呢，可以开发自己的潜能最厉害的方法。所以学习过程中绝对不要给自己太大的压力，一定要经常表扬自己吧。好，今天的内容就到这里，拜拜。